안녕하세요, 청개울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름집 유튜브 채널의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름집 내에는 매일같이 다양한 지역, 그 다음에 동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글들이 올라옵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회원님들이 올려주시는 그 다양한 지역들, 그 다음에 동네, 그 다음에 단지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보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분석해서 회원 여러분들께 다양한 컨텐츠를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순서인데요.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투자들을 하시죠. 성공하신 분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신 분도 있지만 다양한 노력들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이제 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경매 쪽도 또 요즘 많이 핫하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집을 갖다가 구매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카페 말고도 다양한 부동산 카페들이 있습니다. 옆에 다른 부동산 카페들이 있는데 다 카페지기들이 전문 분야가 달라요. 어느 카페는 경매를 갖다가 정말 전문적으로 하기도 하고, 유명한 카페, 저희와 수의를 다투는 카페는 거의 대표분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쪽 이쪽에 또 이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이라든가 경매 이런 쪽 갖다가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 주택수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죠. 구주택입니다. 기존 주택을 갖다가 매매하는 거, 이걸 통해서 사실은 사는 곳을 찾는 것이기도 하고요. 투자의 목적으로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 주택 매매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될 분은 저희 회원님이시고요. 30대 중반의 회원님이시고 신혼부부십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던 거는 이제 아직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인데, 일단 분양을 통해서는 도저히 가점 때문에 집을 구입할 수가 없다. 다른 방향이 있느냐를 문의해 오셨고, 대개 30대 중반이 그렇듯이 자본이 많으시진 않아요. 그나마 다행히 지금까지 많이 아껴서 저축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현재 있는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 정도가 가용 가능한 현금인 걸로 파악이 됐고요. 다행인 것은 특별하게 그 거주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사이를 가지고 수도권 내에서 괜찮은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서울만 들어가더라도 최소 6억 이상, 웬만하면 이제 8억 10억 가버리기 때문에 그 적은 자산, 즉 2억 이하의 자산을 갖고 집을 갖다 구입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이제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현재 광주에 살고 있고, 현재 아름집에서 김선비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제가 6월 5일 날 이쪽 영종도 하늘도시에 있는 한양수자를 구매를 했는데, 구매 금액은 3억 2,400이었습니다. 호가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호가가 3억 6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4천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되죠. 실제 투자 금액은 세금 총 해서 한 1억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았던 거는, 결혼하고 나서 집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집값이 되게 서울도 보통 4억짜리 4억대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살펴봤더니 없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8억, 10억 요 정도로 많이 뛰어서 그때 피부에 와닿았죠. 제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제 또래들은 보통 청약을 해서 주택을 많이 구매를 해요. 첫 주택 자금도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는데, 근데 청약이라는 게 이 가점제, 점수제다 보니까 죽어도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가점이 다 이렇게 채워지질 못해가지고 안 돼서, 그거 가지고는 집을 구매할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또 이제 주위에 이제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집을 구매할 수 있는가, 또 이 시기 아니면 또 놓쳐버리잖아요. 지금 황금 시기인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모로 알아봐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광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광주 자체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크게 변동도 안 되고 이게 정체돼 있거든요. 근데 제 또래는 이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좀 못 가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런 정보도 얻고 해가지고 수도권 집값을 보고 있었어요. 물론 인천도 보고 수원도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남이나 이런 신도시 위주로 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쪽 인천이 저평가돼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하게 되었죠. 영종도를 구매한 거는 영종도가 인천이잖아요. 인천이 인구상으로 보면은 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인구가 늘었어요. 집값이 이 수도권의 전반적인 집값보다 낮은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 인천에서도 이곳 영종도는 인천에 국제도시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영종도가 그 중에서도 제일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영종도가 또 메리트가 뭐냐면, 영종도는 이쪽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해변 을왕리가 있고, 이쪽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영종도에 리조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휴양 시설이 많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투자가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시점이 호기일 것 같아서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수도권 정도 수준으로 이 집값이 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영종도 되게 많이 좋은 여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도시가 초기 상태다 보니까 병원이 없어요. 큰 종합병원이. 근데 이제 이 영종도 중구구청장이 공약을 했고,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종합병원이 이쪽 국제도시에 맞게 건립될 것 같긴 해요. 이 한양수자는 영종도 이 하늘도시 내에서 센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양옆으로 2군데가 있어요. 이쪽 끼고 있고, 그리고 약 한양수자인이 1400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수도 조금 적정 규모인 것 같아서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해서 집값이 한 40%, 60% 이렇게 오를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나서 저 같은 30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집값은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을 왜 규제를 안 하는지. 그걸 규제해버리면 이 투기 세력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30대는 저희가 원하는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공급만 있다면. 근데 정부에서는 물론 투기 세력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요 정책만 쓰는 거고 공급 정책을 쓰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계속 수요만 규제를 해서 집값은 계속 올랐죠. 근데 이제 그런 수요 정책도 쓰고 공급 정책도 알맞게 쓰면 조금 집값은 안정화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네, 그게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게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투자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 느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식도 하고 있고 이번에 부동산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산을 투자를 해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그 미래 가치가 실현이 되면 그때 제가 이제 느끼는 거지, 지금은 느낌이 없어요, 솔직히. 일단 지금 제가 27, 8평을 3억 2천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옆 동네 청라를 보면 보통 6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한 2억 5천 정도 차이 나나?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청라는 지금 호재가 많이 떠서 또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옆 동네 또 다른 경기도권으로 가면 또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차이는 어느 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실제로 1억을 주고 그게 이제 1억 4천을 다시 받았어요. 1억을 은행에 뒀는데 은행에서 1억 4천을 줬어요. 그럼 무지 기쁘죠.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쁘긴 한데 이게 유지될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너무 많이 경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물가도 너무 높은 것 같고 정부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도 오른다고 하고 또 미국이나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 봤을 때도 그런 걸 이제 경기 쪽의 측면을 잡다 보니까 불확실한 건 사실이에요. 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에 또 누가 되느냐 그것도 좀 불확실한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제가 6월에 샀으니까 내년 6월은 대선이 끝났죠. 적어도 1년 이후에 제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그래프를 보면 거의 물가보다도 가장 많이 오른 게 지대거든요. 집값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단기간에는 조정이 돼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는 게 제 예상이다 보니까 일단 단기에 떨어지면 중장기로 가야죠. 근데 그게 크게 고려는 안 합니다. 떨어진 거에 대해서. 부동산도 제가 느낀 바로는 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한 군데만 다녀서는 조금 단편적인 정보만 취득하는 것 같고 여러 군데를 다녀봐야지 비교 자체도 해보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적인 투자 여건 상황에서 최적을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름집 카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은 회원들이 활발하게 정보를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정보 업로드를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아름집이나 이런 카페 활동을 해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부동산 신문이나 이런 아니면 유튜브 또 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를 할 때는 정보는 많이 수집을 하되 결정은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그렇게 오르거나 아니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마음 먹으면 바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일단 저는 정보를 모으는데 한 2주 정도 걸렸고요. 사야겠다? 저는 하루 안 걸린 것 같아요. 바로 산 것 같아요. 아기가 최근에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집이란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였는데 애가 태어나다 보니까 집이란 가족이 사는 공간 그리고 가족이 어떤 생활 공간으로서 집인 것 같아요. 기능인 것 같아요.